어두운 병원 복도,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소년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손은 꽉 쥐어져 있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안게 해주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간절했다. 하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복도에 메아리치며 소년의 가슴을 찔렀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소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가려 했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 부산의 조용한 외곽, 바다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주택가. 이곳은 평범한 가정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채소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런 곳. 하지만 한 집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 위엔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밥을 먹는 이는 두 사람뿐이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고 맞은편엔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다. 여성이 밥을 떠먹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힘겨워 보였다. 소년은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기 언제 와?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곧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소년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엄마의 배에 귀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기야, 나 형이야. 빨리 나와. 그때마다 엄마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얘가 내 말 듣고 있어. 벌써 너랑 놀고 싶대. 소년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할 일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바다에 가서 조개를 줍고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잡는 상상을 했다. 그 모든 게 소년에게는 꿈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다. 아빠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엄마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소년은 그걸 눈치챘지만 어린 마음엔 그저 아기가 오길 바라는 마음만 가득했다. 어느 날 소년은 거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낡은 편지였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쓰인 듯했고 소년은 읽을 줄 몰랐다. 하지만 종이 끝에 적힌 작은 그림, 하트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소년이 편지를 집어 들려는 순간 엄마가 다급히 다가왔다. 그거 놔둬.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소년은 깜짝 놀라 손을 뗐다. 엄마는 편지를 재빨리 챙기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엔 불안이 스쳐갔다. 소년은 물었다. 엄마, 그게 뭐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하지만 소년은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소년의 작은 가슴에 무언가 무거운 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소년은 엄마와 단둘이 저녁을 먹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수프를 떠먹이며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소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바로 대답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소녀는 밥을 먹다 말고 엄마의 손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숟가락을 쥐고 있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소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문득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작게 들리는 신음소리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소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거실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거실 소파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한 손은 배를 누르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 배 아파? 엄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아파.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약하고 갈라져 있었다. 소녀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빠가 돌아온 것이다. 아빠는 엄마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소녀는 아빠의 팔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을 거지? 아기도?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몇 분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다. 소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 나도 갈 거야. 아빠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구급차 안에서 소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눈 떠. 곧 병원이야.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재, 착하게 있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지막처럼 들렸다.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곧장 수술실로 실려갔다. 소년은 아빠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끊임없이 돌아가는 벽시계 소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소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기 심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모 상태도 좋지 않아요.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산모를 우선하면 아기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기를 살리려면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소녀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빠를 향했다. 아빠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긴 침묵 끝에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을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소녀는 숨을 멈췄다. 아빠 안 돼. 동생 살려야 해. 그는 아빠의 팔을 잡고 울부짖었다. 동생이랑 놀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기다렸어.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돌아갔다. 소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동생이 사라진다고? 그건 터무니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병원의 대기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민재는 단단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 있었고 눈은 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아빠가 내뱉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연을 살려주세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동생이 없어진다고? 그건 터무니없었다. 민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생은 곧 태어날 거야. 같이 바다에 갈 거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의사의 단호한 표정과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어린 마음을 짓눌렀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겼다. 민재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다. 아빠 상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는 아빠를 바라봤다. 말하고 싶었다. 아빠, 왜 동생을 포기했어? 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다. 바닥에 툭, 툭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대기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재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10분인지 1시간인지 모든 게 흐릿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지연은 괜찮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산모는 안정 상태입니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다. 엄마가 괜찮다니. 하지만 곧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민재의 세상을 멈추게 했다. 동생이 없다고?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 뒤의 말은 민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동생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의 어린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배에 귀를 대고 속삭였던 그 아기, 같이 바다에 가자고 약속했던 그 동생이 이제 없다고?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상우는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민재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몸을 틀며 외쳤다. 아빠가 동생을 포기했잖아. 내가 기다렸는데. 그 말은 상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대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민재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잘했으면 동생이 살았을까? 그의 작은 머릿속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말을 걸었다. 동생을 만나보고 싶니? 민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동생을 만난다고? 이미 없어진 동생을?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꼭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동생이 정말 없어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내가 데려갈게. 민재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는 작은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방 안은 희미한 따뜻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작은 침대 위에 하얀 천이 덮인 아기가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저게 동생인가?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천을 걷어봐. 민재는 망설였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어들였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천을 걷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아기가 있었다. 얼굴은 부드럽고 눈은 감겨 있었다. 마치 잠을 자는 듯했다. 하지만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았다. 민재는 가슴이 아렸다. 동생 그는 작게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함께할 미래를 얼마나 꿈꿨는지 그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동생의 작은 손을 만졌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손이 차갑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착각인가? 그는 다시 손을 만졌다.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작아서 깨질 것 같았다. 그는 동생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떠줘. 민재는 울면서 빌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그때였다. 민재의 팔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착각일까? 하지만 분명히 동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민재의 몸이 굳었다. 잘못 들었나?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우와 동생의 입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이 숨을 쉬고 있었다.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민재는 소리쳤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와 의사가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간호사가 물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동생이 울었어요. 살아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급히 다가왔다. 의사는 동생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맥박을 확인했다.
간호사는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다. 심박이 돌아오고 있어. 믿을 수 없어.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방금 전까지 숨을 쉬지 않던 아기가 지금 울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르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살아있어, 동생이 살아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상훈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의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적입니다. 아기가 살아났어요.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안았어. 그랬더니 동생이 울었어. 상훈은 민재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내가 구한 거야, 민재. 병원 전체가 웅성거렸다. 간호사들은 서로 속삭였고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생은 곧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이 사라진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동생이 살아있다는 게 아직 꿈 같았다. 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유리벽 너머로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앞에 서서 작은 침대에 누운 동생을 바라봤다. 동생은 이제 이름이 있었다. 준호. 민재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아직 작고 연약했다. 가슴이 살짝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숨을 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동생은 이 세상에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저기 유리 너머에서 살아 있었다. 민재의 손은 유리벽에 살짝 닿아 있었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손바닥을 식혔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상우는 민재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덕분이야, 민재. 내가 준호를 살렸어.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의 목소리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자신이 뭘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동생을 안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상훈의 눈은 진지했다. 그래. 내가 안아줬기 때문에 준호가 돌아온 거야. 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다. 정말일까? 내가 동생을 구했다고? 그의 어린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는 곧 깨어날 거예요. 지금은 마취 때문에 잠들어 있지만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가벼워졌다. 엄마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준호는? 민재는 유리벽 너머를 다시 바라봤다. 동생은 작고 약해 보였다. 숨을 쉬고 있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다. 민재는 문득 두려움이 스쳤다. 동생이 또 사라지면 어쩌지?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상훈 씨,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다. 민재는 그들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를 할까? 동생에 관한 걸까?
그의 작은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의자와 유리벽 사이를 오가며 서성였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병원의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기계 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엔 엄마의 가방에서 봤던 그 작은 팔찌가 있었다. H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 민재는 그걸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게 뭐지? 왜 엄마는 이걸 숨겼을까? 상훈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민재는 바로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준호 괜찮아? 상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준호 심장이 약하다고 했어. 지금은 살아났지만 오래 살기 힘들지도 모른대.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 살아났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위험해. 의사 선생님도 확실히 모른대.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동생이 방금 돌아왔는데 또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준호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상훈은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해. 민재는 아빠의 손을 뿌리쳤다. 아빠는 동생 포기했잖아.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은 상훈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유리벽으로 돌아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민재는 그 순간 결심했다. 동생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며칠이 흘렀다. 지연은 마취에서 깨어났지만 아직 약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상우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지연 괜찮아?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우리 아기는? 상우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살아있어. 민재가 구했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민재가?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가 준호를 안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대.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매일 집중치료실 앞에 앉아 준호를 지켰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물었다. 동생 언제 나올 수 있어요? 간호사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호가 힘내고 있으니까.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그림책을 꺼냈다. 엄마가 읽어주던 책이었다. 민재는 유리병 너머 준호를 보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용감한 토끼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저애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의사들은 매일 검사를 반복했다. 어느 날 주치의가 상훈과 지연을 불렀다. 준호의 심장이 약해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위험도가 높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술이요? 하지만 너무 작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지연 씨 상태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는 말을 멈췄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상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준호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민재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준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팔찌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H라는 글자가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민재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게 누구 거지? 엄마는 왜 이걸 소중히 여겼을까? 그는 간호사에게 물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지연과 오랜 친구였다. 민재, 이거 어디서 났니? 그녀는 팔찌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대답했다. 엄마 가방에서요. 이게 뭐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내 엄마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준호와 바다에 있었다. 준호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 민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 준호를 바라봤다. 동생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지만 살아있었다. 민재는 속삭였다. 준호야, 형이 지킬게. 약속해. 그의 눈은 단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팔찌의 비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엄마가 숨긴 건 뭘까? 왜 아빠는 엄마를 믿지 않았던 걸까? 민재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다. 병원 복도 끝, 상우는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지연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팔찌, 그리고 민재가 찾은 편지. 상우는 오래전 지연이 울며 전화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가 부르던 이름, 현. 상우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지연이 숨긴 게 뭔지 그는 이제 알아야 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가 불안정한 지금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게 맞을까? 상훈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로 돌아갔다. 민재는 다시 그림책을 펼쳤다. 토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준호에게 닿는 듯했다. 유리병 너머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민재는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동생이 듣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병원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커튼을 비추며 병실에 부드러운 빛을 뿌렸다. 민재는 집중치료실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책장은 닳아서 귀퉁이가 구겨져 있었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를 보며 조용히 읽었다. 토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넜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준호가 듣고 있다고 민재는 확신했다. 유리병 너머 준호는 여전히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슴이 살짝 오르내리는 모습이 민재의 눈에 들어왔다. 동생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민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장이 약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지연은 병실에서 점점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가 멀리 보였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상우는 지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 괜찮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준호가 걱정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도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그는 준호의 상태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팔찌, H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물건. 상우는 그 비밀을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재는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 준호 손가락 움직였어.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우리 준호가 힘내고 있구나.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엄마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팔찌가 쥐어 있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이거 누구 거야? 그는 팔찌를 내밀었다. 지연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민재, 그건 어디서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민재는 대답했다. 엄마 가방에서. 이거 중요한 거지?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팔찌를 받아들고 조용히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훈이 그 모습을 봤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연,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팔찌를 꽉 쥐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뗐다. 이건 현이 거야. 그 이름에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현. 오래전 지연이 전화로 부르던 그 이름. 상훈은 숨을 삼켰다. 현이 누구야, 지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현은 우리 첫 아이였어. 민재가 태어나기 전에 잃었어. 그 말은 병실을 정적으로 채웠다. 민재는 엄마를 바라봤다. 첫 아이, 그게 무슨 뜻이지? 그의 어린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멈췄어.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 팔찌는 현이 병원에서 잠깐 차고 있던 거야. 내가 간직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상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연이 숨긴 비밀을 오해했다. 그녀가 전화로 울던 모습, 편지를 쓰던 모습, 그 모든 게 다른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연은 잃은 아이를 그리워했던 거였다. 상우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지연,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팔찌를 다시 만졌다. 현, 그게 또 다른 동생이었다니. 민재는 준호를 떠올렸다. 준호도 잃을 뻔했다. 그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준호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킬게. 지연은 민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재.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내. 그 순간 병실은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며칠 뒤 의사가 상훈과 지연을
다시 불렀다. 준호의 심장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지연 씨가 이 소식을 견디기 힘들지도 몰라요.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가 더 강해지길 바라는 거죠.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재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준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림책을 읽는 대신 이번엔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진짜 대단하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좋아할 거예요. 형이 불러주면 힘낼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가 너 말 잘 들을 거야.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준호와 공원에 있었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민재의 손가락을 잡았다. 형, 나 무섭지 않아.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이 지킬게. 꿈은 따뜻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민재는 다시 현실을 마주했다. 준호는 여전히 집중 치료실에 있었다. 민재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준호야, 힘내. 형이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상우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지연의 말을 곱씹었다. 첫 아이. 그는 자신이 지연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전화로 울던 모습, 편지를 쓰던 모습, 그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민재가 찾은 그 편지. 그는 조용히 펼쳤다. 거기엔 지연의 떨리는 글씨가 있었다. 현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연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준호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민재는 다시 준호 앞에 앉았다. 그는 팔찌를 꺼내 준호의 침대 옆에 놓았다. 이거 현이 형 거였대. 이제 준호 내가 지킬 거야. 응?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걸 봤다. 착각일까? 하지만 민재는 믿었다. 준호가 듣고 있다고. 그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민재의 노래는 유리벽을 넘어 준호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민재는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병원의 복도는 새벽녘의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며 병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재는 집중치료실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그림책이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책을 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야, 오늘은 좀 더 힘내라. 형이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유리병 너머 준호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민재의 눈에 들어왔다. 동생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재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지연은 병실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 부산의 바다가 멀리 보였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모습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상우는 지연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미안해. 내가 현이 일로 너를 오해했어. 지연은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상훈, 괜찮아. 나도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상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다를게. 우리 준호랑 민재 잘 키우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준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 준호 눈 살짝 떴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팔찌를 꺼냈다. H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거 준호한테 줘도 돼? 지연은 팔찌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 이건 현이 거야. 하지만 그래, 준호가 지켜줄지도 몰라. 그녀는 팔찌를 민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호에게 이 팔찌를 주고 싶었다. 현이 형이 동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상훈과 지연을 다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았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 상태가 조금 더 안정됐어요. 아직 수술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요? 우리 준호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다. 다만 수술은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연 씨가 이 과정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현을 잃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고통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상우는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같이 이겨낼게. 민재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준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팔찌를 준호의 침대 옆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이거 현이 형 거야. 너 지켜줄 거야, 응?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자장가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재, 너 진짜 대단하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형 말 들을 거예요. 그래서 더 힘낼 거예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흘렀다.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의사들은 매일 검사를 했고 수술 날짜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그냥 준호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매일 그림책을 읽거나 노래를 불렀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야?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민재의 손을 살짝 쥐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다. 엄마, 아빠, 준호가 내 손 잡았어. 그는 소리쳤다. 지연과 상훈이 급히 달려왔다. 지연은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준호의 손가락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우리 준호 힘내고 있어. 상훈은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내가 있어서 준호가 힘내는 거야.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더 많이 있어줄게.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준호가 정말 괜찮아질까?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준호와 바다에 있었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민재의 손가락을 잡고 웃었다. 형, 나 괜찮아. 민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 준호를 바라봤다. 동생은 여전히 작았지만 살아있었다. 민재는 속삭였다. 준호야, 형이 지킬게. 약속해. 그의 눈은 단단했다. 상우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지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현, 그리고 그 팔찌. 그는 자신이 지연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지연이 현에게 쓴 편지. 그는 다시 읽었다. 현아,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연, 앞으로는 내가 너랑 아이들 지킬게. 약속해. 지연은 상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상훈. 민재는 다시 준호 앞에 앉았다. 그는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준호야, 현이 형이랑 같이 힘내. 응? 그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민재의 노래는 유리벽을 넘어 준호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민재는 그걸 봤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호야, 고마워. 그는 속삭였다. 며칠 뒤 의사가 상훈과 지연을 불렀다. 준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요? 우리 준호가. 상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준호, 곧 나올 수 있어. 그는 유리병 너머를 보며 소리쳤다.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믿었다. 동생이 곧 괜찮아질 거라고. 병원의 복도는 아침 햇살로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하얀 바닥에 반사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재는 집중치료실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그림책이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책 대신 손으로 종이를 접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위해 종이약을 접었다. 준호야, 이거 형이 만든 거야.
너 낫게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유리병 너머 준호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가끔 까딱이는 모습이 민재의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그게 준호가 자신에게 답하는 거라고 믿었다. 지연은 병실에서 이제 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부산의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상우는 지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준호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에요. 지연은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준호가 괜찮을까? 상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도 믿어야 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민재는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거 봐. 준호한테 줄 종이약. 그는 손에 든 작은 종이약을 내밀었다. 지연은 웃으며 종이약을 받아들었다. 민재, 정말 예쁘다. 준호가 좋아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이거 보면 더 힘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지연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내.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위해 더 많은 종이약을 접고 싶었다. 그날 오후 간호사 한 명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지연의 오랜 친구였다. 민재, 준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곧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을지도 몰라.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럼 내가 더 노래 불러줘야겠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재 목소리가 준호한테 큰 힘이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준호 앞에 앉았다. 그는 자장가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다. 유리병 너머 준호의 손가락이 다시 까딱였다. 민재는 그걸 보고 웃었다. 준호야, 들었지? 형 노래 좋아하지? 며칠이 흘렀다. 준호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의사들은 마지막 검사를 하며 준비를 마쳤다. 상훈과 지연은 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연은 말했다. 상훈, 만약 준호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상훈은 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지연, 그런 생각하지 마. 준호는 강해. 민재가 있잖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재가 있으니까. 그녀는 민재를 떠올렸다. 그 작은 아이가 준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다. 민재는 수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냥 준호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매일 종이약을 접었다. 병실 한쪽에는 이제 작은 종이약들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그걸 보며 말했다. 준호야, 이거 다 너 거야. 나으면 같이 날리자. 그는 준호의 침대 옆에 종이약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속삭였다. 저애 정말 대단해. 준호가 저렇게 버티는 것도 민재 때문일 거야. 수술 전날 밤 민재는 준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팔찌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H라는 글자가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현이 형, 준호 지켜줘. 응? 그는 팔찌를 준호의 침대 옆에 놓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쥐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야?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준호의 손이 민재의 손을 꽉 쥐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다. 엄마, 아빠, 준호가 또 내 손 잡았어. 그는 소리쳤다. 지연과 상훈이 급히 달려왔다. 지연은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준호의 손이 정말로 민재의 손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우리 준호 정말 힘내고 있어. 상우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내가 준호한테 큰 힘이야.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더 많이 잡아줄게.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내일 수술이 있다는 걸 그는 몰랐다.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준호와 공원에 있었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종이약을 들고 웃었다. 형, 이거 놔라. 민재는 웃으며 종이약을 날렸다. 꿈은 따뜻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민재는 다시 현실을 마주했다. 준호는 여전히 집중 치료실에 있었다. 민재는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다. 준호야, 내일도 형이 올게. 약속해. 그의 눈은 단단했다. 상우는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지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현, 그리고 그 팔찌. 그는 자신이 지연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다시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지연이 현에게 쓴 편지. 그는 다시 읽었다. 현아,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지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연,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기다리자. 지연은 상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같이. 수술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준호 앞에 앉았다. 그는 종이약을 하나 더 놓고 말했다. 준호야, 이거 오늘 선물. 힘내, 응? 그는 자장가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병실을 채웠다. 간호사들이 준호를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왔다. 민재는 그들을 바라봤다. 준호 어디가?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가 더 건강해지려고 잠깐 갈 거야. 민재는 여기서 기다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수술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지연과 상우는 민재 옆에 있었다. 지연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준호 괜찮을 거야. 내가 있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준호 강하니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대기실은 조용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재는 종이약을 손에 쥐고 속삭였다. 준호야, 돌아와. 형이 기다릴게.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민재는 단단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약이 쥐어 있었다.
민재는 종이약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준호야, 빨리 돌아와. 형이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민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상우는 맞은편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가 멀리 보였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수술실 문이 닫힌 지 몇 시간이 흘렀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민재는 종이약을 내려다봤다. 그는 준호를 위해 접은 이 작은 새가 동생에게 힘을 줄 거라고 믿었다. 준호야, 이거 날아갈 거야. 너도 같이 날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준호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괜찮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준호 강하니까. 하지만 그의 어린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동생이 다시 사라질까봐 그 두려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준호는? 지연은 숨을 멈췄다. 민재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뗐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에 대기 싫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우리 준호가?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의 심장이 안정됐어요. 아직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제 위험은 넘겼습니다. 상우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준호 괜찮아진 거지? 나 볼 수 있어? 그는 의사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호가 깨어나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준호야, 들었어? 형이 갈게. 그의 목소리는 대기실을 밝게 채웠다. 지연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내가 있어서 준호가 살아난 거야.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웃었다. 나 그냥 안았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준호는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준호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봤다. 동생은 여전히 작았지만 뺨에 살짝 홍조가 돌았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형이야. 준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민재는 그걸 보고 웃었다. 너 내 말 듣고 있지?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약을 꺼내 준호의 침대 옆에 놓았다. 이거 너 거야. 나으면 같이 날리자. 지연은 병실 침대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상우는 지연 옆에 서서 말했다. 지연,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랑 준호가 있어서 나도 괜찮아.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준호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병실을 부드럽게 채웠다.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속삭였다. 저 가족 정말 대단해. 특히 민재, 저렇게 어린데. 며칠이 더 흘렀다.
준호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그는 이제 작은 소리를 내며 웃기도 했다. 민재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를 안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생을 안았다. 준호는 민재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민재는 속삭였다. 준호야, 형이랑 같이 바다 갈 거야. 약속했잖아. 준호의 손가락이 민재의 손을 살짝 쥐었다. 민재는 그걸 느끼고 웃었다. 너도 가고 싶지? 그날 오후 지연은 병실에서 편지를 꺼냈다. 현에게 쓴 그 편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읽었다. 현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준호가 살아난 것, 민재가 가족을 지킨 것, 그 모든 게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지연은 편지를 접어 상훈에게 건넸다. 상훈, 이거 읽어봐. 상훈은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지연,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지연은 상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 같이 있어.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엄마, 현이 형도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응? 그는 주머니에서 그 팔찌를 꺼냈다. H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 현이도 준호도 너도 다 우리 가족이야. 민재는 팔찌를 준호의 침대 옆에 놓았다. 현이 형, 준호 지켜줘. 그는 속삭였다. 드디어 퇴원 날이 왔다. 가족은 병원을 나서며 부산의 집으로 향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고 차에 앉았다. 준호야, 이제 집이야. 우리 방 보여줄게. 지연은 준호를 안으며 웃었다. 집에 가는 게 꿈 같아. 상우는 운전석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 넷이 같이 사는 거야. 차는 부산의 바다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파도가 반짝였다. 민재는 준호를 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바다 예쁘지? 나중에 같이 가자.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가족을 맞았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지연은 준호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다. 상우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새 시작이야. 민재는 준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작은 장난감을 꺼내 준호 옆에 놓았다. 이거 너 거야. 나중에 같이 놀자. 준호는 조용히 숨을 쉬며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는 그게 동생의 답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의 침대 옆에 작은 이불을 깔고 잤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재, 거기서 잘 수 있겠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준호 옆에 있고 싶어. 지연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형. 밤이 깊어지자 집은 조용해졌다. 민재는 준호를 바라봤다. 동생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재는 손을 뻗어 준호의 손가락을 잡았다. 준호는 살짝 쥐었다. 민재는 그걸 느끼고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형이 지킬게. 그는 속삭이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준호를 보며 말했다. 준호야, 오늘은 뭐 할까? 지연은 준호를 안고 웃었다. 민재, 준호한테 노래 불러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장가를 불렀다.
잠자라 아가야. 그의 목소리는 집을 따뜻하게 채웠다. 상우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넌 진짜 대단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준호가 더 대단해. 이렇게 강하잖아. 며칠 뒤, 민재는 준호를 데리고 집 앞 마당에 나갔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민재는 종이약을 손에 들고 말했다. 준호야, 이거 날려보자. 그는 종이약을 하늘로 띄웠다. 작은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준호는 민재의 품에서 조용히 그걸 바라봤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나중에 너도 날아. 형이랑 같이. 지연과 상우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상우는 지연의 어깨를 안았다. 응, 이제 다 괜찮아. 해가 질 무렵 민재는 준호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졌다. 그는 속삭였다. 준호야, 넌 내 기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렸다. 준호는 민재의 품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다.